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마세라티의 신차 그란 투리스모입니다. 현재 그란 투리스모는 내연기관 외에도 폴고레라고 전기 파워트레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내연기관 한번, 또 폴고레 전기차 한번 이렇게 비교로 해서 시승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내연기관부터 타보도록 해볼게요. 고! 짠! 저는 마세라티의 신형 그란 투리스모를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은 추가적으로 트림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데나와 트로페오 이렇게 마력이 조금 다른데 저는 기본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모데나 트림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란 투리스모 GT카잖아요. 고성능 기반의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마력이 무려 490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란 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갔을 때 편안하게 타면서도 고성능을 지향하는 차량임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노면이 진짜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락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코너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저는 컴포트, 이제 기본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랬을 때 전자제어 댐핑과 함께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노면 상태 안 좋은 구간에서 충격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흡수시켜주고 또 잔진동들을 빠르게 걸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체 감각은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로 이음새 구간 이런 데를 갔을 때에도 이게 타이어 편평비가 사실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들을 운전자에게 크게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도 쿠페 차량입니다. 도어가 두 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2열이 있기는 한데 대다수의 2도어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2열의 공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는 있지만 최대한 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 이런 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리 이음새 한 번 더 이런 데를 갔을 때 사실 이게 전고가 1300mm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저 지상고도 정말 낮은 편이기도 하고 달리기 위해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전고에서 느껴지는 그런 요철이라든지 덜컹거림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차량의 스펙을 감안한다면은 에어서스가 이게 최대 전고가 24mm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괜찮은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우측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차량들은 대다수가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마세라티는 다이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르르 하면서 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모드에서 GT 모드로 바꿨습니다. GT 모드는 컴포트 모드와 비교했을 때 스로틀, 그러니까 출력을 조금 더 향상을 시켜주면서도 하체 감각은 여전히 컴포트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운전자가 느꼈을 때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요소들이 사실 GT 모드와 컴포트 모드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란 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데일리카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출퇴근용으로도 괜찮긴 하지만 일반적인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은 도로 그런 데에서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내연기관이거든요. V6 3.0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변속기는 ZF 8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그런 자잘자잘한 음색이라든지 배기음 이런 것들은 사실 고성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거든요. 그런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마세라티 브랜드의 차량을 그러니까 옆에 동승한 거 말고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을 하는 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란 투리스모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한다든지 뭐 전작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그런 거는 좀 비교를 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그란 투리스모 괜찮은 차량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밟기 전까지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 그러니까 차량의 중량을 좀 덜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V6 트윈 터보 3.0 엔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1700kg대에 속합니다. 근데 반올림하면 거의 1800kg, 그러니까 1.8톤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차체 사이즈를 감안한다면은 사실 엄청나게 무겁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량화가 조금 진행이 되었고 또 실내에도 달리는 차량의 특징인 카본들이 곳곳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의 엑셀링만으로도
피드백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사실 이런 차량들은 좀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 진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프레임리스 도어들은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고속으로 달릴수록 풍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올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한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풍절음은 요 정도가 들립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지금 외부 온도가 영상 25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시승차들은 틴팅이 없다 보니까 햇빛에서 노출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날씨여서 제가 에어컨을 2단으로 틀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소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운전석 통풍 시트 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이게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통풍 시트의 소음은 다소 큰 편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차량들이 3단을 켜놓으면 시끄럽긴 해요. 자, 이제 조금 밟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와,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전방의 클러스터가 디자인이 확 하고 바뀌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히 RPM이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변형이 됩니다. 최고 RPM은 8000rpm까지 들어가 있고요. 레드존은 6500부터 8000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 그래픽 자체가 뭐랄까 고성능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래픽이 쫙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당장 밟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살짝 밟아볼게요. 아, 방금 5600rpm에서 변속되었습니다. 이때 단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6단, 5단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업시프트, 방금 4500 정도에서 업시프트 했고요. 와우. 와, 근데 이 ZF 8단 변속의 피드백이 미쳐버렸습니다. 특히 포르쉐라는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변속기인 PDK와 비교했을 때에도 뭔가 밀리지 않을 정도의 동력 손실이 아예 없는 아주 즉각적인 피드백을 팍팍 하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았을 때 이 트윈 터보 특유의 경쾌한 이 반응감, 고RPM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면서도 와, 방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다운시프트가 총 2번이 되었거든요. 다운시프트 할 때 보통 변속 충격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요. 의외로 또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러운 변속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세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기음이 이게 과거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V8, 그러니까 8기통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뭐 친환경이다, 뭐 배출가스 규제다 뭐다 해가지고 점점 많은 메이커들이 다운사이징을 내놓고 있습니다, 엔진. 그래서 거기다가 뭐 전기 모터 얹고 배터리 얹고,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부터 풀 하이브리드 아니면 PHEV 아니면 전동화까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들이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얘가 트윈터보 6기통이거든요. 6기통에서 느낄 수 있는 파워를 거의 맥스를 찍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코너 구간에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여기서 싹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현재 지금 시속 75km 정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데요. 와, 이 스티어링 휠 피드백이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은 사실 뭐 짐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서킷을 갔을 때 그런 주행을 한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핸들에서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벌써 지금 4단을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이 차는 그러니까 엔진 출력도 좋아요. 엔진 퀄리티도 좋긴 하지만 변속기와의 궁합이 미쳐버렸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세라티 브랜드 자체가 좀 굉장히 마이너하면서도 매니아틱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타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타보니까 이 차에 한번 매력에 빠진다면은 헤어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오오오오오오 이러면서 옛날에 가족 오락관 있잖아요.
뭐랄까 좀 긴박해지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막 인터페이스를 눌러봤는데 방향 지시등 사운드를 별도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륨 조절만 가능합니다. 크게 작게. 그리고 이게 오오오오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긴박하지도 않고 급한 일도 없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사운드라서 요거는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패들 시프트가 약간 람보르기니라든지 페라리 차량들처럼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방향 지시등이 요 패들 시프트 뒤쪽에 있거든요. 근데 방향 지시등은 사이즈가 작아요. 패들 시프트는 엄청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조금 불편합니다. 약간 불편해요. 특히 제가 손이 조금 작은 편이라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손이 굉장히 이렇게 기신 분들 있잖아요. 섬섬목수. 그런 분들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태리 분들은 좀 손이 기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의 교량 구간을 가고 있는데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도어 쪽에서 무드램프식으로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은은하게. 근데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앰비언트 라이트에 진심인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막 여기가 뭐 노래방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지향하는 브랜드가 많아졌는데 마세라티는 은은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뭔가 클래식함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스포츠 모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리 이음새 지나갔을 때 확실히 컴포트나 GT 모드보다 이 노면에 안 좋은 이런 자잘자잘한 진동들이 조금 더 치고 올라와 줍니다. 확실히 이 전자댐핑과 함께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이런 하체 감각이 극적으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깊게 밟으면 근데 이게 8기통이었으면 조금 더 감성이 좋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6기통만으로도 사실 이 정도 감성을 끌어올리기는 충분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링을 했을 때 변속대는 업시프트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세대거든요. 2세대가 해외 기준으로는 23년도인가 4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1세대가 있는데 1세대 같은 경우는 8기통의 엔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세대랑 비교했을 때 파워트레인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감성이 정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모델 모두 다 시승을 해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1세대 그러니까 8기통에서 느껴졌던 그런 감성들이 2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많이 옅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1세대를 안 타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무튼 기통수에 따라서 아무리 터보차저 추가되고 아무리 엔진 매핑과 변속기 로직을 튜닝을 하더라도 기통수에서 느껴지는 출력이 또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파워트레인 중에서 8기통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밟으면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냐? 그건 또 아닙니다. 람보르기니 플래그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2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들은 뭐랄까 너무 하이 레벨이다 보니까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차를 컨트롤을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걱정이 더 커가지고 사실 온전히 즐기기 어려운 파워트레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8기통 정도가 사실 딱 좋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운사이징이 된 6기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1세대를 타셨던 분들은 2세대를 탔을 때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이러한 곳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포츠 모드이고요. 여기서 급조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핸들 착 틀었을 때 자세 변경 장난 아닙니다. 일단 저중심 설계에서 오는 안정적인 게 첫 번째로 있고요. 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게 에어서스가 좀 달라지잖아요. 전구가. 거기에서 오는 안전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한 번 더 샥 했을 때 이게 급조양을 했을 때 핸들, 그러니까 조향에서 느껴지는 안정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대다수의 차량들도 동일하긴 하지만 핸들 기어비가 살짝 바뀌면서 무게감도 달라집니다. 근데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모드 변경을 했을 때 편차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해요. 특히 컴포트 모드나 GT 모드는 크진 않은데 스포츠 모드로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약간 다른 차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보통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편차가 크면 클수록 잘 만든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마세라티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란투리스모도 잘 만든 차량인 것 같습니다. 고속 구간에서 다시 막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참고로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폴고레 전기차 버전 같은 경우는 코르사 모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기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모드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팅도 약간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내연기관 이 그란투리스모로 시승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동화 파워트레인인 폴고레를 한번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자, 현재 보시는 차량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 폴고레입니다. 폴고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어로 번개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엘렉트릭, 전기차를 뜻하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기본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폴고레만의 특징은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약간의 공력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디자인이 다른 점이 있고요. 그 외에는 내연기관 그란투리스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폴고레, 전기차다 보니까 휠도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이런 구릿빛 컬러도 폴고레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휀다 가니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리 형태의 폴고레 레터링과 함께 이게 야간에는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온다고 해요. 라이트가 지금은 주간이라서 아쉽게도 안 나오지만 야간에는 이 휀다 쪽에도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도 쿠페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게 컬러가 굉장히 많은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무광 바디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이 차량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700마력대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프론트와 리어의 휠 인치수도 다르고 타이어 스펙도 다릅니다. 그래서 폴고레 기준으로 20인치 휠은 전륜에 들어가 있고 타이어 스펙은 265의 3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스펙은 295의 30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평비가 조금 더 좁아지고 광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리어 쪽에 접지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도 구릿빛 형태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기존 그란투리스모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폴고레만의 특징은 크게는 없습니다. 이런 황동 구릿빛의 엠블럼과 함께 약간의 이런 에어 인테이크가 다르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란투리스모 실내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투도어 쿠페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는 총 2개가 있고요. 뒤에 리어, 그러니까 2열이 있긴 하지만 사실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기본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이 차량은 전기차다 보니까 약간의 인포테인먼트가 다르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드라이브 모드도 조금 더 많습니다. 폴고레가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2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전방부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공조위 시스템들이 모조리 이렇게 터치 패널로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칼레처럼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란투리스모는 2도어 쿠페이기 때문에 뒷자리는 사실 이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도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짠! 이번에는 그란투리스모 폴고레 전기차를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좀 전까지는 제가 약 1시간 정도 내연기관을 탑승을 했고 바로 이렇게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탑승을 하니까 보통의 차량들은 같은 플랫폼 베이스로 전동화 모델을 만들 때 주행질감 차이가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는 지금 제가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주행질감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은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즉 마세라티 스포츠성 DNA가 전동화 모델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앞에 지금 엔진 미션 없습니다. 근데 뭐랄까 약간 아까 V6 엔진 들어가 있었잖아요. 3.0. 그 엔진이 계속 지금 돌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제가 탑승 중인 그란투리스모는 배터리가 92.5kW NCM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제조사는 LG 엔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에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340km 정도가 나오는데요.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배터리가 46%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159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인증 주행 가는 거리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게 100% 완충이 되어
상태였을 때 타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복합 주행 가는 거리보다 거의 한 50km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3원계 배터리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성이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무려 766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700마력대 차량 내연기관에서 솔직히 말하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766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탔었던 모데나와 비교했을 때에도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레인지 맥스, GT, 스포츠, 코르사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단계별로 점점 더 스포티성이 진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코르사 모드는 오늘 안 쓸 거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참고로 코르사 모드 같은 경우는 ESG가 꺼지기 때문에 트랙 주행에 좀 더 잘 맞는 주행 모드인 거죠. 아무튼 현재 스포츠 모드로 바꿨더니 혹시 사운드 느껴지세요? 이게 가상 엔진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V8, 그러니까 8기통 엔진에서 느낄 수 있는 엔진 진동이라든지 소음들을 최대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음악가와 엔지니어링이 거의 1년에 넘게 콜라보해서 만든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풀악셀! 근데 약간 뭔가 약한데요? 아니 이게 V8 엔진의 사운드가 오히려 저 RPM 있잖아요. 이 엑셀레이터를 깊게 밟지 않았을 때 오히려 요럴 때 뭔가 내연기관을 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이 스로틀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전기차의 느낌과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샥 밟았을 때 당연히 즉각 토크감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빠릿빠릿하게 구동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풀가속에서 확실히 내연기관과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동화 전기차 뭐 나쁘진 않지만 내연기관을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전에 탔었던 가솔린이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동화 파워트레인에서 이렇게 가상엔진 사운드 시스템이 구현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질적이지 않아서 좋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오히려 풀가속을 했을 때 조금 더 이 가상엔진 사운드가 극적으로 와닿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폴고레 모델도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전자 댐핑과 함께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에어 서스가 최대 17mm 정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기본 모드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에어로 다이내믹과 함께 저중심으로 주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 안정성이라든지 안정감은 내연기관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지만 폴고레는 좀 더 안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이 배터리 셀이 92.5kW가 플랫폼 하부에 깔려 있거든요. 배터리 셀이. 그리고 공차 중량의 차이도 거의 500kg 가깝게 폴고레가 무겁습니다. 500kg 정도 차이가 나면 꽤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첫 스타트 됐을 때는 사실 이 전기 모터 특유의 가벼운 이런 구동 감각을 느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서 탄력 주행을 한다든지 고속으로 꾸준히 주행을 했을 때에는 이 차가 조금 무게가 나가는구나 라는 게 단번에 느껴집니다. 좀 전에 탔었던 가솔린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반올림에서 1.8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 폴고레는 2.3톤 정도가 됩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좀 무거운 편에 속하는 거죠. 아무래도 배터리가 92.5kW로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또 전기 모터도 전륜에 하나, 후륜에 2개, 총 3개의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 출력도 총 300kW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동 모터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과 출력을 뿜어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파워와 함께 무게감도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 오늘은 이게 시승 행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서 정해진 코스로만 가다 보니까 풀가속 구간은 너무 아쉽게도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맥스 레인지 모드로 바꿨습니다. 맥스 레인지는 에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풀가속을 하더라도 이 출력이 최대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지금 766마력인데 그 성능을 느껴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차들은 차량이 없는, 안 막히는 구간에서 달려야지 차량의 진가를 느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 에코 모드에 준하는 맥스 레인지 모드로 바꿨고요. 추가적으로 이건 내연기관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은 컨버트 GT 스포츠가 있고요. 얘는 맥스 레인지와 코르사 모드가 따로 있는 거죠. 지금 또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밟다가 발을 떼게 되면은 이제 탄력주행으로 차가 굴러가잖아요. 그랬을 때 클러스상으로 차지 게이지를 쭉 차면서 회생제동이 살짝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란투리스모 폴고레는 회생제동 레벨을 총 4단계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보시면 엄청난 대형 사이즈의 약간 ASMR인데 페달 시프트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가솔린 모델에서도 있었지만 내연기관과 다르게 이 폴고레에서는 요 페달 시프트가 회생제동 레벨 게이지에 해당합니다. 내연기관은 반대로 이게 매뉴얼 모드라 가지고 업시프트, 다운시프트가 할 수 있는 레벨이었죠. 근데 이게 회생제동을 보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일 강력한 회생제동이 레벨 2고요. 그 다음이 중간 단계가 1, 그리고 약하게가 0,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라고 뜨는데 그거는 회생제동이 없는 단계입니다. 보통 다른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0, 1, 2, 3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그란투리스모 폴고레는 조금 보는 방법이 살짝 시인성이 바로바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 회생제동 레벨을 가장 강력하게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엑셀 페달을 누른 다음에 떼면은 회생제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쓱 오면서 완전 정차까지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정말 극악으로 막히는 정체 구간에서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보통 회생제동이 많이 개입이 될수록 말타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피칭 현상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엑셀레이터 밟은 다음에 떼면은 피칭이 아예 없진 않아요. 살짝 있긴 한데 전기차들 중에서는 또 나름 비교적 크지가 않네요. 보통 이제 전기차를 싫어하는 분들 중에서 전기차 왜 싫어하세요? 라고 질문을 여쭤보면은 그 멀미나잖아요. 불편해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으신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생제동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는 회생제동이 아무리 강력하게 세팅을 해놓다 하더라도 크지가 않습니다. 피칭이. 그래서 그런지 불편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회생제동 레벨 1단계, 그러니까 중간 단계인 거죠. 중간 단계에서 엑셀 밟은 다음에 페달을 떼면 레벨 1도 사실 강력하게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회생제동이 많이 개입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약하게 회생제동 레벨 게이지를 약하게로 세팅을 해둔 상태이고요. 약하게는 확실히 회생제동 개입량이 정말 소극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회생제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패들 시프트를 누르면은 클러스상에 D 플러스라고 붙거든요. 요거는 이제 회생제동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하고 비슷하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그란투리스모를 타다가 전기차 버전인 폴고레를 타니까 또 하나 다른 점이 바로 실내 정숙도입니다. 당연히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폴고레가 훨씬 더 조용하고요. 특히나 구동되었을 때 이런 외부 소음 유입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잘 막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조용한 실내 정숙도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막히는 길이기 때문에 주행보조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스티어링의 우측에 버튼을 누르면은 세팅에 들어가고요. 앞차와의 간격 조절은 물론이고 방금 탔었던 내연기관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레벨 2 정도의 주행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주행보조 기능의 퀄리티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내 앞에 바로 어떤 차가 칼치기라든지 급하게 끼어들었을 때 그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거든요. 근데 이 그란투리스모는 누가 봐도 그냥 일반적인 차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일단 투도어에 전고도 1300mm대로 엄청 나죠. 근데 뭔가 바퀴, 휠도 겁나 커. 그리고 엠블럼도 삼지창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 앞에 급하게 끼어드는 차는 없네요. 아쉽게도. 누가 좀 급하게 끼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없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방금 탔었던 내연기관에 있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센터 미러가 폴고레는 없습니다. 이게 막 독특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기는 한데 왜 차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같은 그란투리스모 베이스긴 하지만 내연기관과 폴고레를 봤을 때 디자인, 외관에서 느껴지는 포인트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 실내의 재질도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탔었던 모데나 트림 기준으로는 실내에 카본 소재가 곳곳이 씌워져 있었는데요. 폴고레는 동일한 부분에 좀 더 독특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가니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레이저로 각인을 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라든지 디테일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차량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세라티 키 디자인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신형 마세라티는 요즘 디지털 키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로고만 딱 들어가 있고 열림 닫힘 버튼 심플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스피어 키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상당히 묵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와 함께 신규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사용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거의 하루 종일 마세라티 차를 계속 시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다른 타 브랜드 차량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와 비교했을 때 터치 반응도라든지 한번 세팅을 했을 때 뭔가 좀 로딩이 살짝 깁니다.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들 다 5G잖아요. 근데 갑자기 3G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한 폰 프로젝션도 과거 같은 경우는 안 되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애플 카플레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근데 앞에 지금 벤츠가 급하게 끼어들었거든요. 인식을 해줍니다. 앞에 벤츠가 갑자기 제 차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직까지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실행을 시켜두고 있거든요. 인식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인식을 해주고 있긴 한데 방금처럼 호로롱 호로롱 이렇게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오긴 하지만 브레이킹 반응감은 살짝 늦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약간 터치? 앞차와의 터치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식률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음성인식 제어 기능도 나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내일 날씨를 한번 물어볼까요? 이 버튼 누르면 있거든요. 내일 날씨 알려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 메시지 보내기, 음악, 라디오, 온도 관련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온도를 20도로 설정해줘. 온도를 20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오! 실행할 수 있는 목록은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땐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식률이 꽤 뛰어나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도로 바꿔줘가 아니고 온도를 20도로 바꿔줘 라고 좀 제가 문장을 길게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률이 꽤 나쁘지 않은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통풍 시트도 한번 지원이 됐는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통풍 시트 켜줘. 통풍 시트를 켰습니다. 오! 근데 통풍 시트를 켰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켜주진 않았어요. 너무한데요 이거? 그러면 제가 키면 되죠. 이렇게 여태까지는 통풍 시트를 제가 끄고 다녔고요. 지금 다시 3단계로 실행을 시켰는데 이게 음성인식으로는 된다고 하는데 막상 실행을 안 시켜주니까 조금 그렇네요. 이런 것들은 약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급조양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좌측으로 해볼게요. 샥 했을 때 근데 전반적으로 주행 감각은 내연기관 그란투리스모든 전기차 폴고레 그란투리스모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완성도가 높은 기본 베이스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고 그냥 파워트레인만 변경이 됐다라는 게 느껴져요.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세팅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엑셀레이터를 아주 섬세하게 밟았을 때 느껴지는 이 팔기통의 엔진 사운드 이런 것들도 사실 전기차를 탔을 때에는 별도의 이런 가상 사운드 시스템이 없으면은 감성 마력이 부족하거든요. 몇백 마력이든 그게 안 느껴져요. 근데 얘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게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요게 되게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요즘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우왕 들어가고 막 빠바방 하는데 되게 이질적이거든요. 뭔가 다른 차에서 나는 사운드가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그란투리스모 폴고레는 완성도 높은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다시 제가 GT로 바꿔볼게요. GT로 바꾸니까 또 사운드 시스템이 뭔가 옅어집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또는 가감속에 따라서 이 사운드 시스템에 들어오는 편차가 또 큰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마세라티 오너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트릭 컴퓨터 상으로는 정확하게 전비가 뭐 몇 점 몇 킬로다라고 디지털 클러스터로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트릭 컴퓨터를 얼마나 갖고 거기서 지금 킬로와트 수를 얼마나 썼고 그것도 100km 단위로 또 시간을 얼마나 갖고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실제적인 전비는 제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살짝 보기 불편한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아무튼 이렇게 신형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세라티의 신차 그란투리스모 내연기관과 폴고레 전기차를 비교해서 시승을 해봤습니다. 기본기가 좋은 브랜드긴 하지만 여기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더해지면서 기존의 마세라티가 갖고 있었던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전동화 모델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또한 가격 같은 경우도 2억 4천만 원대가 되긴 하지만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전동화 파워트레인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